저에게 언제 오느냐고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연락이 와요. 내가 한국 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언제 오세요? 자, 조금 전에 우리 한승기 선교사님의 한국에서의 저와의 인연,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장애인 이슈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조금 엿봤고요. 자, 이제 선생님, 선교사님, 네. 그 캄보디아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데, 네. 저는 일단 캄보디아 하면은 굉장히 더울 것 같고 네. 강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캄보디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나라인가요? 누가 이렇게 팀으로 가는데 절 좀 도와주세요. 저희 팀을 도와주세요. 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 만났고 캄보디아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지금 한 횟수로 만 10년? 이 정도 오래되셨네요. 오갔습니다. 네. 거기 얼마나 더운가요? 보통 아침 7시에도 35도. 아침에 35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전 10시에 베란다의 온도를 측정한 것이고요. 다음 사진은 오후 2시에 측정한 것인데 무려 60도가 나오네요. 어느 바닷가 지역에 갔을 때는 표면 온도가 80도까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너무 뜨거워져서 동작이 이상해질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더위에 견디나 어떻게 견디나? 피부의 구조가 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 버텨내는데, 그러니까 막 500m 거리도 툭툭이라는 조그만 그 택시 비슷한 거 타고 다녀요. 툭툭이 타고 다니고. 네, 우리는 500m 다 걸어 다니죠. 지금 산에도 이렇게 많이 걷잖아요. 그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더워서 갈 수가 없구나. 네.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그 관광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막 바닥에, 뭐라 그러나, 이렇게 밟으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흙들. 네, 그런 흙들이 쫙 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사람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똑같아요. 여기 동남아시아계에는 다 네. 쌀이 주식인데, 그러면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이 햇빛이 많은 나라, 비가 많은 나라는 2모작, 3모작을 해야 되는데, 캄보디아가 어떤 비료나 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관정시설 이런 것을 해놓지를 못해갖고 1모작 하는 게 되게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좀 사는데 조금. 그럼 뭐 다른 동남아 애들 비해서 뭐 식생활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뭐 쌀 생산하는 개월이 얼마 안 되고 또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 막 개천에서 고기 잡아먹고 또는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그 택시 대신에 이렇게 운송수단으로 해서 돈을 좀 벌기도 하고 사실 뭐 이렇게 벌이는 굉장히 약해요. 가서 캄보디아에서 이제 선교사님이시니까 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 보통 어떤 일들을 하셔요? 제가 한국에서 법무부 소년원 사역을 한 40년 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하셨죠. 네, 그걸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한국이나 캄보디아나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뭘 도와주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 있는데 캄보디아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달러를 조금만 가져가도 내가 발품 팔아서 많이 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물론 도심지에서는 그 작은 달러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어요. 이 불쌍한 지역, 빈민 지역에서는 그들을 밥을 먹여주는 거, 학교 다니는데 좀 도움 주는 거,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아이들 좀 도움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작년에 160cm 이상 범람한 지역이라 한 50가구 중에서 10가구는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이제 40가구가 있는데 거의 다 열악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죠. 그 학교 편제라든지 공부하는 그 시간이 많이 틀려갖고, 학교에서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집에 잠깐 와서 뭘 먹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교통수단, 자전거가 필요하다, 오토바이 필요하다, 뭐, 그거는 아이들 간식비 중간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정말 저기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도와주는데 점수가 높은 아이들 대상으로 장학금 방식으로 장학금 제도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의중이 있어요. 주로 이제 빈민 지역에 네. 뭐 강물 범람하는 그런 지역이나 빈민 지역에 네. 아동이나 청소년들 중심으로 일종의 구제 사업 방식으로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애들이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먹거리를 준다든가 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일상생활에서 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개화기 때도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육 사업, 구제 사업 이런 거, 의료 사업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네, 그런 느낌이 거, 조금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버거운 거죠. 재정적으로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좀? 왜냐면 그 지역을 한 번씩 가려면은 한 2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툭툭이 화물차에 기름 넣어서 다니는데 네. 한 10분씩 해갖고 해도 하여튼 가면은 그들에게 아이들만 주지 않죠. 그 어른들 가정에 쌀 사다 줘야죠. 라면 사다 줘야죠. 간장, 뭐 액젓, 뭐 먹을거리를 사다 주지 않으면은 어려우니까. 왜냐면 아이들을 감동시키기에는 어른들을 감동을 같이 시켜야 돼요. 그래야 어른들이 외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 도와주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그냥 애들만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외국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재정은 충분하세요, 그래서? 아니죠. 그냥 내가 프로페 시내에서 이제 뭐 거의 다 아끼고 그냥 어떤 날 없으면 몇 달째 사역 안 나가고 아꼈다가 이제 그 가지고 돈이 모아지면 예. 또 움직이고 네. 없으면 조금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시구나. 그렇게 힘드신데 저 같으면 지정도 어렵고 너무 힘든데 한국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 들 것 같은데 왜 거기 계속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제가 조그만 동양의학 그 진료실을 운영해서 네. 사람들이 오면 제가 약도 있고 약 후원 받은 게 있으니까 약도 주고 네. 또 치료도 해주고 또 선교사님들 또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들 치료받으러 저 진료실에 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의학으로 의료 선교까지 이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거기에 힘들어하는 사람, 아픈 사람들 네. 을 위해서 내가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일종의 사명감이신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은 네.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서 네. 마음껏 이렇게 치료를 건강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시군요. 혹시 뭐 기억나는 사례, 에피소드 아니면 뭐 감사한 사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뭐든지. 네. 그 학생들 돕다가 제가 얼마 전에 두 학생이 더 교회를 나온다고 교회를 안 나오던 아이들이었는데 도움을 받고 그 다른 언니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캄보디아 이제 프놈펜에서 북부 지역에 땀뽕치낭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인데 산 밑이에요. 네. 거기도 전기 없는 지역 많이 있는데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몇 번 그 지역에 가서 치료를 해줬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언제 오느냐고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연락이 와요. 내가 한국 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실 겁니까? 맨날 연락이에요. 요즘에도. 그분들은 저의 치료 방식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나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 감사하다. 그리고 가면은 이분들이 막 굉장히 내가 어떤 거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요. 최대한 그걸 준비해요. 평pen이 아닌데도 최대한 그걸 준비해. 그리고 제가 바나나 좋아하니까 네. 막 바나나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거 다 따다가 주고 사탕수수 동 따다가 주고 그냥 하고 올 때 되면은 그냥 뭐 한 짐씩 주거든요. 그냥 거기에 뭐 교회 안 다니시는 그런 할머니도 막 따다 막 줘요. 물이 많으니까 저 위에서도 내려오는 물이 하얗게 보인다. 정말 전에보다 물이 정말 많아졌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래. 제가 이렇게 들어만 봐도 어려운 점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빈민 지역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힘들거든요. 네. 그럼 거의 매일매일 가는 게 맞는데 어떤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게 힘들고 또 찾아가면 그들의 필요를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혼자 감당하기 좀 많이 힘들고 그런 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교통수단, 선교지까지 가서 활동하는 교통수단이 어려움이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우시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교가 기본적으로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일이 한 측면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이 역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안타깝네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캄보디아에는 지금 프놈펜에서는 학생들 문맹률은 얼마 안 돼요. 나중에 취직해서 가정 꾸리고 이어나가는 그 삶이 그렇다고 풍요롭지가 않아요.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미래 소망을 주고 그 민족성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힘 있는 가정이나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는데 어떤 저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그 몫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좀 감당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빈민들, 네. 빈민들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은 미래 자기네 가정이나 지역 사회를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설득력. 네. 조금 지금 나가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공부. 힘들어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네.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네. 잘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한데 어떻게든 설득하고 잘 얘기해서 제가 프놈펜 제 학사에서 아이들을 다 먹여주고 학교를 보내고 하는 그런 일까지 병행해서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68세, 66세신데, 네. 66세신데, 몇 세까지 일할 계획이세요? 뭐 힘되는 대로 하면 80세도 80세까지도? 90세도 90세도? 캄보디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 어려서 선생님이시면서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 한승현 선교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마음이 많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승현 선교사님 후원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제가 댓글에 우리 선교사님의 계좌번호를 거기다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 선교에 동참하시거나 빈민 구제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 계좌번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장마철에 북한산 둘레길 너무너무 좋은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셔서 행복한 하루하루 만드시기를 바랄게요. 선생님도 인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승희 선교사님 후원 계좌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남겨져 있으니 참고하세요.